자, 이제 수급 풀어봐야 되고 시장 소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JYP 클럽 박재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우 미세먼지가 아까 뭐 초미세먼지. 재채기를 뭐 그냥 HH 그냥 엄청나게 이 하셨는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쪽 이비인후 쪽에 민감하죠. 가습기를 하나 사드려야겠네. 아니에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좋아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사실. 그쵸. 사실 근데 요새 뭐 어제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밖이 막 잘 안 보이던데요. 네. 뭐 저녁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면은 또 바람으로 미세먼지가 흩어진다는데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매번 그러죠. 네. 수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도 보면은 뭐 같이 좀 사지 그죠? 네,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뭐 큰 이슈는 없는데 이번 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엔솔이라고 하는 수요 예측이 있죠. 11일, 1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LG화학이 순매수 탑에 들어있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뭐 항상 저런 쪽에 있는 것 같고 코스닥 개별주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약간 개별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왕왕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많이 빠졌다 싶은 그런 개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너무 최근에 이 기관이 많이 팔아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냐 네. 사실은 그게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고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뭐 자금이 고간- 없는 건 아닐 텐데 주식은 거의 없잖아요. 많이 팔았죠. 네. 정말 벌써 29일부터 해가지고 7거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6조 2천억을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5조 6천억을 팔았대요. 왜 팔았대요? 뭐 이제 배당 엔솔- 받고 이제 나갈래 하고 나간 거고 이제 뭐 엔솔 하려고 뭐 총알도 필요한 거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아마 파생 만기 요번 거까지는 아마 매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증권사 쪽에서 예측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 기관의 주머니가 이렇게 비어 있다면은 외국인들은 또 털어먹겠잖아요. 그죠? 인덱스를 막 움직여 버리면은 네. 기관 투자자들은 급급하게 또 채워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언젠가는 또 빨리 어떻게 하지 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엇박자가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증권사 쪽에서 얘기하는 파생 만기 이후에는 또 기관 매수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매년 그랬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거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뭐 히스토리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파생 만기 이후에는 좀 기관도 매도를 좀 잦아들게 하고 그리고 만약 지금의 외국인 매수가 막 더 세게 안 나와도 이 정도 기조만 유지를 해주고 인덱스가 지수가 지켜만 진다면 그러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이 나름 또 산 종목들도 있거든요. 아까도 뭐 계속 이런 수급표를 보셨지만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이따가 소문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 상위 중에 뭐 한일시멘트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국항공우주는 저희 뭐 코너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해에는 네. 조금 어려웠고 올해는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기관들이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주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뭐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을 하려 그러면 네.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이제 인기도 많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약간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언제라도 내가 도망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뭐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휘청거리니까 네. 그 안에 기회를 찾는 뭐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응원을 합니다만 이거를 뭐 영원히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많은 조사를 좀 필요로 하지 않나. 특히 오늘도 기사를 좀 봤더니 자율주행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율주행을 만약에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쩔 거냐. 근데 지금 뭐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나중에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겠느냐 봤을 때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우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어떤 뭐 얼만큼 어떤 파생적인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부터 현행 법이 잘 지켜주고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좀 파악한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갖고는 뭐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1월 20날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방산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이 중동 지역에서 뭐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뭐 한화 시스템, 그렇죠. LG 넥스원, 네.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좀 인기가 방산으로 되죠. 물론 뭐 작은 방산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월 20날쯤일도 뭘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소문 얘기니까. 네. 자, 소문으로 들었어의 또 포인트 오늘 환율 얘기가 잠깐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은 이제 뭐 아까도 계속 앵커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1,200원을 넘겼다가 이제 1,200원 밑으로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되겠죠. 오늘 시작이 되면. 네, 1,2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1,200원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줬단 말이죠. 네. 이게 굉장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준 정책이라는 게 언제나 이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갖다 주지만 그 금리 인상이나 뭔가 이렇게 확 바뀔 때 있잖아요. 긴축으로 특히 이제 돌아설 때. 그러면 야, 달러가 세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우리는 긴축에 가까워서 하지만 거의 막 6개월, 1년 정도 전부터 달러의 강세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뭐 실질적으로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뭐 이제 달러 인덱스도 그랬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가 진행이 됐었고, 그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된 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선반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는 사실 뭐 기축통화라든지 이런 쪽과 크게 관련이 있는 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아주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신다면 달러 인덱스는 별로 안 올랐어요. 사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막 1,200원 넘기냐 많이 하면서 막 원화는 휘청휘청 거렸는데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는 달러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걱정할 일들이 많이 터질 것 같다면 혹은 뭐 금요일에 나왔던 이런 뭐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들이 정말 세상을 흔들 것 같았으면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좀 불안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안정성을 보인 거고 안전자산 선호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특히 이번 주 시장도 나름 괜찮게 막 엄청 좋다라는 얘기는 감히 못 드리겠지만 나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정도 스탠스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안에서 달러 인덱스 좀 설명해 달라고 간략하게 요청이 왔는데 6개 통화를 가중 평균한 수치죠. 뭐 영국의 파운드화, 뭐 일본의 엔화, 뭐 유로화도 있고요. 네, 유로가 제일 비중이 네. 크죠.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지금 안 했어. 네. 달러 인덱스라는 건 그냥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기준되는 달러가 지금 당장 강하다 약하다를 표현해주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교육 방송이 됐네요. 그러게요. 유로화 비중이 한 57%, 정확히 57.6%.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한 13.6%, 그다음에 파운드가 11.9%, 캐나다 달러가 한 9.1%,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크로나라는 게 4.2, 스위스의 프랑이 3.6. 네, 보고 읽은 겁니다. 네. 컨닝했어요. 그래 보입니다. 네, 정확히 저도 이 요율을 뭐 매번 기억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유로화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네, 이제 여섯 개- 유로화랑 반대로 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6개 통화를 가중 평균한 게 달러 인덱스고 네. 몇 년도인지 또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100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95.6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달러가 강해질 거냐 말 거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거는 12일 날 네. 미국의 이제 1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되겠죠.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예상치가 7.1%에 연율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1% 오르면은 미국인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율 7%?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정점이다라는 인식이 공감하면은 달러가 좀 꺾일 그쵸, 거고. 네. 와, 여기서 또 시작이다 이러면은 달러가 강할 거고. 그쵸. 그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 환율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확실히.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우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금통위도 있고 이번 주에. 자, 환율은 이따 나중에 또 넘어가고 개별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는 와중에서도 뭐 좀 한떨기 꽃같이 피어 있는 네. 좀 매수를 해주는 기업인데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다시 해드리려고 오, 합니다. 자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도 사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중심으로 두고 싶은 뭐 오늘의 뭐 소문이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중국은 전기차를 정말 잘 팝니다. 예, 정말 잘 팔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거에 굉장히 얼리 어댑터라서 뭐 예전에 뭐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정말 많이들 쓰고요. 우리가 뭐 삼성페이 이런 것들 쓰지만 중국 사람들은 막 거의 다 쓸 정도로 많이 쓰고요. 전기차도
세상에 아예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제가 옛날에 중국을 갔었는데 테슬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아 이게 테슬라구나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보니까 전년 대비 180%가 넘게 늘었고 네. 뭐 전체 판매량이 사실 뭐 BYD나 뭐 테슬라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랑은 아주 크게 관련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중국이 보조금을 주던 걸 2022년에 좀 줄이고 2023년에는 이제 아예 폐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신산업을 성장을 시킬 때 항상 보조금을 확 줘가지고 외국 기업들을 좀 배제를 시키는 이런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 예전에 보면 태양광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태양광도 보조금을 딱 줄이자마자 그 다음 해에 신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30%가 넘게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 사람들의 특성상 이번에 보조금을 이게 줬다 말았다 어차피 하니까 주다가 갑자기 안 줄래 하고 줄이기 시작하면 전기차의 그런 판매가 좀 줄어들 거란 말이죠. 큰 폭으로. 그렇다면은 가장 크게 좀 충격을 받는 게 어딜 거냐라고 하면 CATL이 될 거고 중국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출 중에 내수를 75%는 하고 있는 게 CATL이기 때문에 그럼 그를 만약에 전 세계 시장에서 뭔가 지금 당장은 투자할 수 있는 배터리 회사가 아니다라고 친다면 전 세계 배터리 회사에서 가장 투자하기 쉬운 기업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CES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SK온이 참여를 했는데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SK온이 이번에 CES 2022에서 NCM9, 그러니까 니켈이 90%를 차지하는 고성능 배터리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꽤나 괜찮은 좀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뭐 포드의 F150 라이트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더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지금 글로벌 배터리에서 이제 사용량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5.4%로 세계 5위인데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또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납품을 하면서 함께 성장을 잘 해가고 있는 전기차 내에서의 기업은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혼다 짝퉁이라는 뭐 오명을 벗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네,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또 올라가고. 그렇죠. 작년에 혼다보다 많이 팔았고요. 도요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아시아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친환경차의 판매 비율이 지금 10%를 넘기는 수준인데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40~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곳은 당연히 배터리를 함께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SK온이 될 거고요.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대처를 굉장히 잘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인기를 좀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친환경차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현대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온은 여기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공장도 신설하고 증설하고 있고 유럽 내에서 세 번째 공장이라고 하죠. 헝가리의 이반차 배터리 공장에 투자를 돌입을 했고 이 공장이 포드나 뭐 벤츠 이런 공장과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네. 실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4분기에 배터리가 역시나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냥 올해죠. 올해 2022년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캐파 커지는 거 보여준다면 시장에서는 CATL이라고 하는 대형 기업이 있다면 그 뒷단에서 따라오고 있는 세계 5위 기업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나 SK이노베이션의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 네. 이쪽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게 네. 더 관심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혹시 박재현 대표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조금만 더 소개를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셔야죠. 나가버리시면은 좀 황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중세형 또 나가야겠네요. 네. SK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라고 모두 이제 알고 계시는 양극재 뭐 최고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사실 다른 곳은 뭐 다 물론 좋아요. 양극재 기업들을 저는 대부분 다 좋게 보는 편이긴 한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은 건 SK이노베이션이 더 활발하게 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에코프로 BM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처음 배터리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공정이
자기네 공장에 그냥 한 통으로 들어있고 본인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거의 2배가 높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9%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올해도 뭐 1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9.9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들이 한 5% 정도 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파는 거에서 뭐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크다라는 거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아까 말했던 NCM9이라고 하는 것도 니켈이 90%가 넘어가는 건데 물론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SK이노베이션에서 가져가는 이 에코프로 BM의 NCM9은 아직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여러 번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화재가 났던 거에 비하면 사실 문제가 크지 않은 최근엔 이제 뭐 밀도도 밀도지만 불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완성차들 업체에서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욕먹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저는 이런 신사업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결국 욕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느 순간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순간이 되면 물론 뭐 아무리 기업이 성장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휘청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성도 갖고 있고 기술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이고 그리고 게다가 안정성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런 뭐 SK이노베이션과 협력을 생각한다면 네.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릴레이션 시켜서 연관성으로 SK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BM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네. 보면 되겠군요. 자, 시장 소문과 그다음에 수급 분석을 같이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JYP 클럽의 박재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